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과 물 한 컵을 받으려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 이 둘 사이의 거리 고작 3m입니다. 콘크리트 벽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죠. 바로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범죄가 무서워 담을 높이 쌓았는데 그 벽이 어쩌다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됐을까요? 서울 강남에서 수원까지 뻗어있는 길이의 장벽, 그 너머에는 1000만 도시 인구 중 300만 명이 지도에서 지워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막으려던 벽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죠. 두려움이 만든 요새, 그리고 그 잔인한 부메랑의 실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페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신비로운 잉카 문명,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마추픽추를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페루는 매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 남미의 보석 같은 나라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페루 사진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워요. 알파카와 함께 찍은 인증샷, 무지개빛 산맥, 신비로운 유적지까지.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의 수도 리마에는 관광 책자에 절대 나오지 않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행사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가이드북에도 없는 이야기죠. 구글 지도로 리마를 검색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다란 선이 보이거든요. 처음엔 고속도로인가 싶어요. 아니면 강이나 철도인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도로도 아니고 강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벽이에요. 사람이 일부러 쌓아 올린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죠. 이 벽의 이름은 수치의 벽이에요. 스페인어로는 무로 데 라 베르게엔사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부끄러움의 벽이라는 뜻이에요. 높이는 어른 2명을 세워놓은 것보다 높은 3m, 길이는 서울 강남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거리와 맞먹는 10km나 됩니다. 그냥 담장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도시를 반으로 쪼개버린 거대한 요새인 거죠. 도대체 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긴 벽을 세워놓은 걸까요?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 벽의 한쪽에는 수영장이 딸린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어요. 잔디가 깔린 정원, 외제 자동차가 세워진 차고, 경비원이 24시간 지키는 정문. 골프장과 쇼핑몰이 가까이 있는 부자들의 천국이죠. 이 동네 이름은 카수아리나스, 리마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그런데 벽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된 허름한 판잣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인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자로 선을 긋고 여기부터는 절대 들어오지 마 라고 경고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이 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감겨 있고 유리 조각까지 박혀 있어서 넘어가려다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감옥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부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웃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놀라운 건 이 벽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죠.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벽의 양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거의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이 기묘한 분리의 시작점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 페루로 시간을 되돌려 봐야 해요. 1980년대 페루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페루에서는 매일같이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울렸거든요. 빛나는 길이라는 이름의 무장단체가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곳곳에서 테러를 벌였어요.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마을을 습격하고 정부군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이어갔죠.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 숫자가 발표됐고 사람들은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이 혼란을 피해 도시로 도망쳤어요. 산속 마을에 있다가는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니까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수도 리마로 몰려든 거죠.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피난민들. 이들은 도시 외곽의 빈 언덕, 아무도 살지 않던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판자로 집을 지었어요. 처음엔 몇십 명이었는데 몇 달 사이에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불어났죠. 부자들 입장에서 이건 공포 그 자체였어요. 어제까지 한적하던 동네 뒷산에 갑자기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몰려들었으니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거기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도 있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비싼 집인데 옆에 판자촌이 생기면 가치가 뚝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부자 동네 주민들은 돈을 모아 담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허리 높이 정도의 낮은 담이었어요. 일단 경계선만 표시하자 정도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피난민은 계속 늘어났고 담장 가까이까지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고 담장도 따라서 높아졌어요. 1m가 2m가 되고 2m가 3m가 됐죠. 그것도 모자라 꼭대기에 철조망까지 감았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박아 넣은 곳도 있었고요. 결국 동네 담장이 아니라 마치 감옥이나 군사기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부자들은 이 벽이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준다 고 믿었는데 정작 벽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벽이 없을 때는 가끔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했던 이웃이 벽이 생긴 뒤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법이잖아요.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더 겁이 나는 것처럼요. 결국 부자들은 빈민을 막으려고 벽을 세웠는데 그 벽이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두려움의 감옥에 가둬버린 셈이 됐어요. 벽 너머 동네의 이름은 산화인데 미라플로레스예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동네에는 무려 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거든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인구를 다 합쳐도 이 정도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벽 하나 뒤에 숨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동네는 리마의 공식 관광 지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아 왔어요. 관광객은 당연히 모르고 리마에 사는 부자들조차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직접 이곳을 방문해보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형형색색 페인트로 칠해진 작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 예쁘기도 해요.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놓은 것 같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벽에는 금이 가 있고 지붕은 삐뚤삐뚤하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 붙어있는 집도 많아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들이치는 그런 집들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이에요. 수도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마을 전체가 커다란 물탱크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거든요. 아침마다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으러 긴 줄을 서야 해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마저도 모자랄 때가 많아서 물을 아끼느라 빨래를 며칠씩 못하기도 하고 설거지 물로 화분에 물을 주기도 해요.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는 벽 건너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서운 범죄자들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 평범한 노동자들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도시로 출근해요. 건물 페인트를 칠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죠. 하루 9시간, 10시간을 일해도 버는 돈은 우리 돈으로 4만 5만 원 정도예요.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50만 원을 벌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할 뿐이에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픈 부모님을 돌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이죠. 그런데 벽 하나 때문에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태어난 곳이 벽의 저쪽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면접을 보러 가도 주소를 보고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완벽해 보이는 장벽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 3m짜리 콘크리트 벽, 완벽하게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군데군데 작은 통로가 있어요. 성인 한 명이 겨우 옆으로 비껴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틈이에요. 문도 아니고 그냥 벽에 뚫린 구멍 같은 거죠. 이 구멍은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좁은 틈으로 매일 아침 누가 지나다니는 걸까요? 바로 벽 너머 빈민촌에 사는 노동자들이에요. 새벽 5시, 6시에 이 좁은 틈을 통과해서 부자 동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죠. 부잣집 마당에 잔디를 깎고 수영장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빨래와 다림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다시 이 구멍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고요. 매일 이 의식이 반복돼요. 해 뜨기 전에 들어와서 해 지고 나서 나가는 거죠.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되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부자들은 분명히 가난한 이웃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벽까지 세웠고 철조망에 유리 조각까지 박았잖아요. 절대 넘어오지 마 라고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이웃의 노동력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벽은 높이 세워놓고 일하러 오라고 작은 문은 살짝 열어두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친구한테 너랑 같이 놀기 싫어.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했는데 근데 내 방 청소는 내가 해줘야 해. 그것만 하고 빨리 나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순적이지 않나요? 사람으로서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노동은 착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편한 민낯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더 쉽게 풀어볼게요. 돈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직접 청소하기 귀찮고 요리하기 귀찮고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 없이는 부자들의 편한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필요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벽을 세워서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몰래 작은 문만 열어둔 거예요. 공간은 철저히 분리하면서 노동력만 쏙 빼가는 이 이상한 시스템. 이런 모순된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두 동네 사람들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를 같은 사람으로, 같은 이웃으로 보지 않게 된 거예요. 부자들 눈에 빈민들은 그저 청소하러 오는 사람, 빈민들 눈에 부자들은 자기들을 벽 밖으로 쫓아낸 나쁜 사람일 뿐이었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벽은 영원히 이대로 서 있을 운명이었을까요? 2023년 말 드디어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페루 헌법재판소가 이 수치의 벽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위헌이라는 건 이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헌법에 어긋난다 는 뜻이에요. 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죠. 같은 나라 국민을 콘크리트 벽으로 갈라놓는 건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 침해다. 40년 넘게 꿋꿋이 서 있던 벽이 드디어 무너질 날이 온 거예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졌어요. 뉴스에서는 포클레인이 콘크리트 벽을 부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거대한 벽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는 장면. 마치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처럼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어요. 빈민촌 주민들은 환호했고 인권단체들은 축하 성명을 발표했죠. 드디어 차별의 상징이 사라졌다. 그런데요,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콘크리트 벽이 사라지면 차별도 같이 사라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벽은 무너졌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진 벽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벽이 철거된 뒤 한 기자가 빈민촌 아이들을 인터뷰했어요. 벽이 없어져서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10살짜리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글쎄요. 우리는 차별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벽이 없어져도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저쪽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게 볼 거잖아요. 초등학생 나이에 아이가 이런 체념 섞인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40년 동안 쌓인 편견은 포클레인으로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는 여전해요. 부자 동네에는 깨끗한 공원, 우수한 학교, 최신 시설의 큰 병원이 있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쇼핑몰에서 놀죠. 그런데 벽 너머 동네에는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학교도 한참을 걸어가야 해요. 병원은 버스를 3번 갈아타야 갈 수 있고 학원은 꿈도 못 꾸죠. 콘크리트 벽은 눈에 보이니까 부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의 격차, 의료의 격차, 기회의 격차, 이런 투명한 벽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게요. 지금까지 들은 페루의 수치의 벽 이야기가 먼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에이, 우리나라는 저런 거 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벽이 있거든요. 3m짜리 콘크리트 장벽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어요. 혹시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분양 아파트 아이들이 같은 놀이터를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지 안에 살면서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 놀이터에 철문을 달아서 너희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라고 막은 거예요. 심지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정문과 후문을 따로 쓰게 만든 곳도 있었어요. 분양 아파트 애들은 정문으로, 임대 아파트 애들은 뒷문으로. 이게 페루의 장벽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재개발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그 동네에 오래 살던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들이죠.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이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원래 살던 분들은 감당을 못해요. 결국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번쩍번쩍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단지의 품격을 지켜야 해 라면서 담장을 높이 세우고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요. 경비 아저씨한테 수상한 사람 절대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여기서 수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배달하러 온 분들, 청소하러 온 분들, 공사하러 온 분들이에요. 전부 그 아파트 주민들의 편한 생활을 위해 일하러 온 사람들이죠. 페루 이야기랑 똑같지 않나요? 집값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가치가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안전했으면 좋겠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완전히 갈라지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인사 한 번 안 하는 관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서로를 이웃이 아니라 경계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페루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일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페루로 돌아가 볼게요. 40년 동안 도시 한가운데 벽을 세워두면 나라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도 리마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에요. 서울이랑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죠. 그런데 그중 300만 명,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벽 너머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의료도, 취업 기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축구팀에 선수가 11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3명한테는 운동화도 안 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벤치에 앉혀두는 거예요. 너희는 경기 뛰지 마. 그냥 저기 있어. 이러면 그 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이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의 30%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면 나라 전체의 성장 엔진이 고장 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기술을 배워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죠. 그래야 세금도 내고 물건도 사고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페루는 인구의 3분의 1을 스스로 버렸어요.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기회도 안 주고 벽 밖에 가둬놨으니까요. 자동차로 치면 바퀴 4개 중에 하나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페루는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어요.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발전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장 속도가 자꾸 느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쓸 수 있는 인재의 3분의 1을 스스로 썩게 내버려뒀으니까요. 금광 위에 앉아 있으면서 금을 캐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신뢰의 붕괴예요. 벽의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전혀 믿지 않게 됐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원망해요. 정부도 안 믿어요. 정부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어? 이웃도 안 믿고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야. 사회 전체가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사회적 자본의 붕괴라고 불러요. 서로 믿고 협력하는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부자들이 자기만 지키겠다고 벽을 세웠는데 결국 나라 전체가 병들어 버린 거죠. 리마 빈민촌의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대한 동상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태평양 그리스도상이라고 불리는데 유명한 브라질 리우의 예수상처럼 양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동상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들이 세운 게 아니라 가난한 빈민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동전을 모아서 세운 거거든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세운 거예요. 더 의미심장한 건 이 동상의 팔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보통이라면 화려한 해안가, 관광객이 많은 번화가 쪽을 바라보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도상은 부자들이 사는 반짝이는 저택들이 아니라 허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촌 쪽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어요. 마치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다. 고 말하는 것 같죠. 페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벽은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 모두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릴까요? 페루의 부자들은 안전해지려고 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벽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팠죠. 300만 명의 잠재력이 썩어가는 동안 페루의 미래도 함께 시들어갔어요. 자기만 지키려다가 결국 모두가 잃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내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좋은 동네와 안 좋은 동네, 명문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선이 계속 그어지죠. 그런데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우리는 벽 대신 다리를 놓아야 해요.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가난해지고 다리가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담장은 얼마나 높아지고 있나요? 우리 동네와 옆 동네 사이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은 얼마나 굵어지고 있나요? 같은 반 친구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나요? 페루의 40년을 거울 삼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벽을 더 높이 쌓을 건가요? 아니면 다리를 놓기 시작할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